글쎄요, 오늘 어제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네. 추미애 대표가 선거 때 뭘 위반했다는 거죠? 네,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당시에 지난 3월 31일이었는데요. 네. 추미애 당시 후보가 결국은 광진구에 지역구인 네. 광진구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동부지방법원이 매우 낙후돼 있고 또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른 네. 데로 옮기는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네. 자신이 노력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광진구에 유지하기로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네.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검찰이 보았고요. 또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선거 공보물도 배포가 됐는데. 그러한 선거 공보물 배포 역시 허위사실 공포다라고 보아서 기소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 16대 의원 재직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결국 동부지방법원의 다른 지역 이전을 막아냈고, 네. 그런데 그 후에 17대 때 낙선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원래는 내 지역 광진구에 있던 법원을 송파로 옮기려는데 내가 막았다. 법원의 높은 사람한테 약속도 내가 받았다. 그런데 내가 선거에 떨어지자마자 송파로 가게 됐다. 그러니 내가 없어서 옮겨갔고 내가 있었더라면 그대로 붙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에 나를 뽑아달라. 이런 주장을 공고문을 통해 쭉 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광진구에 있던 그 법원은 이제 송파구로 옮겨가서 올 연말쯤에 문을 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광진구를 떠나서 송파구에 부지 결정하고 지금 건축 거의 다 되어 있고요. 그 개원이 멀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자,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글쎄 13년 일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장면도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 이미 13년 전이죠. 12월 6일 그 당시의 법원 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존치 요청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검찰은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를 하면서 저를 기소했습니다. 네, 자, 하준도 사실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은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자기가 이제 선거 공보물에 보면은 어떻게 해놨냐면은 네. 선거 공보물에 쓴 거 자체만 보면은 이게 자기가 얘기를 해서 가지 않도록 약속을 손지열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 해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한 걸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건 이제 약간 검토, 상대방이 부탁을 하니까 약간의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선거법을 검찰이 적용할 때는 이 정도는 사실은 무혐의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한다면은 이거 당신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해가지고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의 검찰의 기소는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는 거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결국은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그 전에 우리 화성갑에 있었던 김성휘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신 화성병으로 가라. 우리 가면은 거기 가서 당신이 충분히 거기에서 후보로 당선되게 해줄 테니까 거기에서 좀 가주면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다른 새누리당에 있는 최경환 등등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해가지고 부탁한 게 있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또 그리고 그쪽에 계속 나오면은 당신을 여러 가지 폭로를 하겠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 이런 것들이 협박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거는 아주 넓게 관대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무혐의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야당에서 보면은 야당만 좀 너무 엄격하게 하고 여당은 좀 관대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상호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병우 민정수석의 기획이다. 들어보겠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부터 중진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이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오퍼레이션이다. 이것이 두세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지금 그 야당의 대표를 네. 사실은 그 꼭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을 기소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야당의 비판인데 지금 수적으로도 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고 여당들보다 어떤 수적으로나 또 대표까지 이렇게 거론되니까 야당 의원들이 전부 시비하는데 특히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에 있는 한 앞으로도 아마 어떤 검찰의 법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런 논란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이 마지막 날,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죠. 네. 그래. 네. 오늘이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네, 내일 4.13 검찰은 이제 내일 한꺼번에 발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더불어민주당에 16명, 네. 새누리당에서 11명.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는 나지만 사실 그 숫자만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내일 이제 구체적인 각각의 혐의들을 봤을 때 네. 과연 형평에 맞았는지 사실 선거법은 가장 중요한 게 네. 공정하고 형평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4.13 총선이었으니까 이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 그러니까 10월 13일 자정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선거법 위반 혐의를 찾아도 기소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 그 날을 맞아서 막판에 들어와서 여야 정치를 향한 무더기 기소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 확인해 드렸습니다. 야당 대표가 기소됐고 그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기획이라고 받아치는 장면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